일단 지금 배우는 책은 미적분 원이지? 미적분은 이전 교육과정으로는 수학 2였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전 책과 너네부터 배우는 책의 차이점은 거의 없어. 그냥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고, 미적분 원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이 필요하냐? 공통수학입니다. 대수를 안 배워도 미적분 원을 배울 수가 있고, 대수를 전혀 모른다고 해도 미적분 원을 듣는데 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서 중간중간 막히겠지. 막히고 어려운 구비가 있겠지만 그게 절대 대수를 안 배워서는 아니야. 공통수학 개념이 좀 부족했거나 뭐 내 설명이 부족한 거야. 알겠지? 단원은 1단원이 수열의 극한과 극한이라는 주제하고 연속이라는 주제를 배웁니다. 2단원은 미분법, 그 다음에 3단원이 적분법이야. 우리가 대수책 처음에 첫 시간에 말했듯이 대수는 대단원이 3개잖아. 지수로도, 그지?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그 3개가 독자적인 단원이라고 했잖아. 그지? 한참 배우다 보면 갑자기 삼각함수 넘어가서 다른 얘기 하다가 또 한참 할만하면은 수열로 넘어가거든. 근데 미적분은 이게 스토리가 이어져. 한 덩어리. 네. 주된 내용은 미분 적분이겠지만, 네?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열의 극한 개념이 필요하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극한에 대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미분으로 들어가서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미분법을 배우고, 다 배우면 적분법을 배우게 돼. 페이지 비중은 뭐 대략 얘가 한 20%? 얘가 한 50%? 얘가 한 30%쯤 되려나? 내 생각에 이 정도인 것 같아. 미분법이 가장 내용이 많다 보면 돼. 참고로. 오늘은 이제 수열의 극한과 연속이고, 이 극한부터 배울 거야. 수열의 극한이 뭔가를 이제 봐야겠지? 극한이 뭔가. 극한은 상상력이야, 상상력.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중학교 2학년 때 0.9의 순환소수 이거 얼마지? 0.9의 순환소수 얼마지, 채우나? 0.9 순환소수는 원래 이런 거잖아. 0.99999 계속 하지 않나? 이거 몇이지? 1이야 1보다 좀 작아. 한 번쯤은 여기서 하면 멘탈 나가는데 계속 가니까 1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들잖아. 근데 갑자기 1이라고 하고 하지 않나? 그치? 계속 0.99 계속 가다 보면은 1이 되기에 이 숫자가 1이 되기에 부족한 값이 아주 작은 값이 되겠지? 그렇잖아. 99 가게 되면 1보다 0.0000001 작은 거잖아. 0.00001 작은 숫자일 거 아니야. 근데 끝없이 가잖아. 그럼 이 값은 얼마라고 봐야 돼? 분명히 0은 아닌 것 같지만 거의 0이지 않나? 거의. 0이 끝없이 붙을 거니까. 그래서 이걸 0 취급하고 1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지? 그렇지만 약간 그 논리적으로 아니 머릿속에서는 1은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증명을 할 때 얘를 잠깐만 x라고 잠깐 받아들여보자. x 치환해볼게. 보면 돼. 치환하게 되면 여기다 10배 해가지고 10x를 만들었어. 10x는 얘를 10배 한 거니까 9.9999 가지 않나? 그치? 그래서 이 두 식을 딱 빼주면은 10x 빼기 x니까 9x가 되고, 여기서 얘를 빼주면 이 소수점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지? 그러면서 9만 남잖아. 그래서 x는 1 나오지? 뭐 부정할 수 없거든, 이 사실을. 그치? 그러니까 지금부터 0.99999 가는 그런 숫자를 1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이거 1 아닙니다라고 우기면 안 되고, 이제 이 정도는 1로 취급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됩니다. 알겠지? 일단 워밍업으로 선생님 함수 8개를 적었지만 일단 4개만 가져올게.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 직선이야. 여기서 f1은 얼마야? f1은 1을 집어넣었을 때 실제 함수값 이 점의 위치잖아. 점의 위치? 그러면 당연히 2로 나오겠지. 1 넣었으니까. 그지?
그지? 그렇다면은 f라는 함수에다가 1보다 아주 조금 큰 수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아주 조금. 근데 이 플러스로 쓴 거는 뒤에 마음속으로 0.0000001부터 생각해. 알겠죠? 그러니까 1보다 조금 큰 값을 함수에 집어넣었으니까 x축 위에서 1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을 가지고 넣었다는 느낌이겠지? 맞지? 그러면 그래프 위에 점은 한 이 정도 점이 찍힐 거라고 생각이 들지? 이 정도 점. 그치? 그 점의 함수값은 몇이야? 2는 아닌 것 같지? 정확한 2는 아니지만 2보다 조금 크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F1 플러스 내가 편의상 그냥 이 1 플러스라는 기호는 내 약식으로 쓴 겁니다. 정식 기호는 아니고 얘를 내가 F란다. 2보다 좀 큰 거니까 얘를 2 플러스 정도로 써도 대충 알아듣겠어? 2 플러스란 말은 2보다 좀 큰 값 나온다 그런 의미야. 그리고 이 플러스라고 쓴 거는 뭐 0.1도 아니고 0.01도 아니고 0이 끝없이 붙은 0.00000001 그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렇다면 f에다가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었어. 이런 느낌으로. 얼마 넣을까? 그럼 1보다 조금 작은 값은 이 점 말고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점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점을 집어넣었으면 이런 점 나올 거야. 이런 점. 바로 붙은 점. 1,2에 정확히 왼쪽에 붙은 점일 거 아니야. 그 점 함수값은 이 점쯤 나올 거니까 이보다 조금 밑에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먼저 이보다 좀 작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써보자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그러니까 이 뒤에 플러스를 쓴 거는 1보다 좀 크다, 아주 조금 크다, 2보다 아주 조금 크다, 뭐 그런 느낌이야. 그치? 여기서도 F1을 구하면 얼마야? F1은 이 뜻이 1이 아닐 때는 이 노란색 선을 따라가고 구멍 뚫렸죠? 그치? 이럴 때는 함수값 1 찍은 거니까 이 함수값을 정확히 요 점의 함수값 읽어야 되겠지? 1 맞지? 그 다음에 F에다가 1보다 조금 큰 걸 넣어봤다고 한번 가정해봐. 얼마가 될 것 같아? 태은이 얼마 될 것 같아? 1보다 조금 큰 거 넣었어. 요점쯤이겠지? 거의 2인데 2보다 아주 조금 크다라는 느낌이 들지? 그치? 그 다음 F에다가 1보다 조금 작은 걸 넣어봤어. 얼마겠어? 아주 조금 작은 걸 넣게 되면은 2보다 조금 작은 어떤 값 나오겠지? 2보다 조금 작다 이런 느낌으로. 괜찮아? 이거를 지금 척판에 쓰는 거야. 여기 그래프마다 아마 내가 세 줄 배우는 것 같은데 세 줄. 그 첫 줄에다가 이렇게 좀 쓰자. 아니 좀 이거 쓰려고 내가 지금 비웠더니 살짝 부족한데. 그런 식으로 지금 3단계에 거쳐서 학습하려고 해. 몸 푸는 거야 지금. 이게 함수의 극한하고 뭐 그게 연속 이런 개념들이 뭐 요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거든 책에서.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엮여 있어 이게. 한번 다 배우고 다시 앞에서부터 뭐 다시 보게 되면 좀 새롭거든 막. 그래서 이게 그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 나서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3번에서도 1에서 볼 겁니다. 정확히 F1은 몇이야? F1은 정확히 이 검은 점의 함수값이니까 1로 나오겠지? 여기 1로면 1로 나옵니다. 그리고 F에다가 1보다 조금 큰 걸 넣으면은 X축에서 1보다 조금 오른쪽 점을 찾는 거야 항상. 요 점의 함수값을 보는 거니까 살짝 올라가면 요 점일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지금 이 노란색 점이랑 살짝 띄워놨지만 실제로 우리 관심은 얘랑 완전 붙어있는 점이야. 알겠죠? 막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요 코앞에 완전 붙어있는 점이야. 상상을 할 때 핸드폰 이게 그래프가 PDF 파일로 핸드폰에 내가 파일을 가지고 있어. 요거를 내가 확대 계속해서 여기를 한 1000만 배 확대해서 보는 그런 느낌인 거야. 이해해? 그런 상상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주제가 1보다 조금 크다고 할 때 1보다 이거 2라고 했을 때 1보다 큰 값이라는 게 막 2, 3, 4 여기가 아니야. 이근처럼 보는 이런 값을 넣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1의 코앞에 붙어있는 오른쪽 점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1보다 좀 큰 걸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점쯤을 읽으면 되니까 요 점이 컴마 1이니까 그럼 1점 얼마 나오겠네. 1보다 조금 큰 값 나오겠다. 그런 느낌이겠지? 비슷하게 여기도 f에다가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었을 때 1보다 좀 작은 거 넣으면 점이 여기로 가겠다. x값 여기 있으니까 올라가면 요 점에 대한 얘기네요. 점. 그럼 나오는 값이 2보다 조금 작은 거 나오겠지? 그치? 그런 느낌이야. 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fx 1이란 상수함수 입장에서 f1은 몇이야? f1은 정확히 1이죠. 1,1 지나가니까. 또 f의 1 플러스 몇으로 보면 돼? 1 플러스 해봤자 어차피 여기보다 바로 오른쪽 점을 집어넣어도 어차피 정확히 1 나오지 않나? 다시 f1은 정확히 1,1이란 요 점을 있는 거니까 당연히 1이라고 쓸 건데 f1 플러스는 1보다 조금 오른쪽 값을 넣은 거야. 좀 더 큰 거. 그러면 그래프에서 요 점을 읽을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점은 1보다 좀 커 작아. 함수 값이. 그냥 정확히 1이지. 이거 그냥 1이야. 이해돼? 그잖아. 이 점이 바로 오른쪽 점이 함수 값이 정확히 1을 찍을 거라고. 옆으로 쭉 뻗었으니까. 이런 데는 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 비슷하게 f의 1 마이너스 역시 그냥 계속 요 점을 찍을 거니까 역시 1이다 이런 느낌이겠지? 공간이 부족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다시 할게. x라는 값이 1에 한없이 다가갈 때 이거는 잠깐 이거는 필요하지 마. x가 1에 한없이 다가갈 때 한없이 다가가겠다는 말은 x 값이 1에 한없이 다가가겠다는 말은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점점 갈 수도 있고 1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갈 수 있습니다. 다가간다는 말이 그냥 1보다 조금 큰 값이나 작은 값 x가 1 아주 근처의 값 이렇게 보면 돼. 근데 1에 아주 가까운 값이라는 게 1보다 조금 큰 값도 있고 작은 값도 있을 거 아니야. 두 가지가 있다고. 1보다 아주 조금 작은 값, 조금 큰 값, 뭐 이런 얘기야. 조금 작은 값, 조금 큰 값. 이럴 때, 요거 일 때, fx라는 값이, fx라는 것은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니까, fx라는 것은 결국 y 값이야. y의 값이, 그래프 위의 점의 y의 값이 얼마에 다가가고 있을까 봐봐. 자, x 값이 이렇게 들어갈 때나 이렇게 들어갈 때에 비해서 요 점을 넣을 때나 y 값은 요 점이나 요 점 나오잖아. 그럼 둘 다 이에 아주 가까운 값 나왔잖아. 이 아주 가까운 값. 그치? 그럴 때 우리는 fx가 2로 다가간다고 하는 겁니다. 응? 다시 x 값을 1보다 조금 작은 걸 넣어보기도 하고 좀 큰 걸 넣어보기도 하는 거야. 근데 1보다 조금 작은 걸 넣어보니까 점이 이런 점을 지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걸 넣게 되면 점이 요 점을 넣었을 때 여기 찍힐 거 아니야. 요 점을 넣으면 여기 찍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살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점들의 함수 값이 점점 어느 점에 다가가? 2로 다가가잖아. 그치? 다시 한번 x의 값이 1에 한없이 다가갈 때, 즉 1보다 조금 큰 값을 가지면서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띄면서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거든. 이 두 가지 얘기야. 그때 두 가지 다 함수값, 즉 그래프 위의 점의 y좌표는 2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잖아. 이렇게 2에. 그치? 그럴 때 우리는 함수 fx가 x가 1로 향할 때 함수 fx가 2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수렴한다는 말은 한 곳으로 모인다 그런 말이야. 한 곳으로 모인다. 알겠나? 그러면 이것도 x가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띄면서 x가 조금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도 또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도 둘 다 2에 가까운 값이 나오잖아요. 두 점이. 이것도 2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면
x의 값을 1번 좀 작은 걸 넣을 때나 큰 걸 넣을 때나 그 두 값의 함수 값이 거의 2로 나오잖아. 거의 이 뒤에 마이너스 있던 이 플러스 2가 있던 2 플러스든 2 마이너스든 이보다 조금 작거나 좀 크니까 그 두 점의 함수 값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우리는 수렴이라는 말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x가 1로 향할 때 함수 fx의 값은 2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게 이 두 그래프는 x 값이 1로 다가가면은 그 두 점의 함수 값이 거의 같은 거 나오잖아 지금. 그잖아. 1 왼쪽 오른쪽 딱 손 잡고 올라갔는데 거의 같은 거 나오잖아 2로. 그치? 이럴 때가 수렴이야. 2로 수렴한다. 자 그럼 이거 보자. 이거는 1보다 좀 작은 거 넣을 때와 큰 거 넣을 때에 대해서 이거 좀 작은 거 넣으면 올라가서 함수 값이 2 가까운 게 나오잖아. 근데 이거 집어넣으면 함수 값이 1 가까운 거 나오잖아. 그치? 이럴 때는 수렴하지 않겠죠. 그치? 같은 값으로 가야 수렴이고 같은 값으로 가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1보다 좀 작은 거 넣을 때랑 큰 거 넣을 때에 대해서 같은 곳으로 가게 되면 함수 값이 같으면 같은 곳으로 향하게 되면 수렴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이해돼? 따라서 이 함수는 x는 1에서 수렴하지 않는답니다. 일단 이해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x는 1에서 수렴할까 안 할까? 방금 말했던 그 수렴의 정의에 따라서 1이란 값 조금 왼쪽 값 오른쪽 값 두 개를 집어넣었어. 같은 거 나오지? 그치? y값이 같게 나오잖아. 이 두 점 거의 같게. 그러면 이거는 x는 1에서 수렴이라고 하겠다는 소리야. 알겠어? 이 정도만 가지고 일단 용어를 보겠습니다. 12쪽 함수의 수렴. 여기서부터 잠깐 읽어볼까? fx와 x의 값 a가 주어지면 함수값 fa를 구할 수 있죠. 식이 나오면 a 넣으면 되니까. 함수값 정확히 x가 a일 때 점 얘기잖아. 점의 y좌표. 맞지? 12쪽. 그치? 그런데 대입하는 값이 정확히 얼마가 아니고 a가 아니고 a에 아주 가까운 값을 대입하겠다. 그때 함수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극하냐? 응? 자, 그 밑에 이제 박스 내용 봐봐. 박스 내용.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이 a가 아니면서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x는 a가 아니야 절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가까워질 때 여기까지를 수학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쓸게. 이거 x가 a로 가갑니다. 이 뜻에는 이 화살표의 뜻은 x라는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이 말 안에는 x가 a는 아니란 말이 있는 거야. 아까 여기서도 내가 x가 1로 갈 때라는 말할 때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야. 정확히 1의 함수값에 관심이 없고 1보다 조금 크거나 작은 값 그런 값에서의 함수값에 관심이 있는 거야. 지금 우리의 관심은. 알겠죠? 그때 함수값 fx의 값이 일정한 값 상수란 소리죠.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때 이거 그냥 보면 돼. 필기할 거 없어. 이 말이 이제 fx의 값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일정한 값이 가까워진다. 그럼 그것도 요거 1대 fx라는 값. 이것은 그래프 위의 점의 y값이야. y값. 그래프의 y값. 알겠죠? fx가 알파에 하나씩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 자, 이 그래프는 쭉 이어진 그래프야. 그치? 그러면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1에 하나씩 가까워진다는 말은 1에 일보다 좀 오른쪽 값에서 가까워진다. 일보다 좀 큰 값을 띄면서 가까워진다. 그럴 때 또 거의 2로 가고 일보다 좀 작은 값을 대입해도 거의 2로 가잖아. 그럴 때 우리는 x가 1로 갈 때, 1로 가까워질 때 fx는 2로 가까워진다. 그리고 fx가 2로 수렴한다라고 말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요 기호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x가 a로 갈 때 fx가 a로 알파로 가까워진다. 이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쓸 거라고. 기호로 리미트라는 기호를 쓸 거야. lim 쓰고 여기다 x가 a로 갈 때 여기다 쓰는 거야. 그리고 뭐가 다시 한번 x가 a로 갈 때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 여기다 fx 쓰는 거야. 함수. 그것이 알파로 가까워진다 말한다고. 뭐 뒤에 이제 수렴이라고 쓰기도 하고, 안 쓰면 뭐 상수로 나오게 되면 알아서 수렴인 것이고 그래. 알겠어? 여기가 첫째 줄 썼잖아. 이 첫째 줄. 그럼 이제 셋째 줄에다가 잠깐 써보자. 셋째 줄에다가 이렇게 이래 왼쪽 할 때나 오른쪽 할 때나 같은 값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셋째 줄에다가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1로 가까워질 때 함수 fx는 어디로 가까워진다? 2로 가까워진다고 쓰는 거야. 이렇게. 둘째 줄은 아직 안 썼다. 자,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자, 역시 또 리미트 x가 1이 아닌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어? 뭐 보다시피 2로 가까워지고 있죠? 2로. 그치? 지금 어떻게 해서 이걸 2로 썼냐면 왼쪽에서 1보다 조금 작은 값 가지면서 2로 가까워질 때 2로 갔고 거의 2로 갔고 1보다 좀 오른쪽에서도 2로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도 2로 가고 이쪽도 2로 갔으니까 이게 둘 똑같이 갔기 때문에 이걸 2라고 쓴 거야. 이해돼? 2번하고 3번 잘 비교해봐. 3번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1이 아닌 값을 띄면서 1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 값이 얼마로 갈까 생각해봐. 이거는 1보다 조금 작은 걸 넣었을 때는 거의 2로 갔고 1보다 좀 큰 걸 넣었더니 이건 거의 1로 갔잖아. 그치? 왼쪽 오른쪽 두 점의 함수값이 다르잖아. 이거는 두 개가 다르잖아. 이 두 개가 다르잖아. 두 개가. 그러면은 그때는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값으로 양쪽에서 같은 값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그 값을 여기다 쓰고 극한 값이 개라고 하고 다른 값으로 갈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일단 아까 방금 내가 수렴이란 말 했지? 수렴 12쪽에 박스 안에 읽어보자. 괄호 1번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 값이 일정 값, 그래프 위의 점의 y좌표의 값이죠. y 값이 한 일정 값 알파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fx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 알파 향하는 점의 y값, 하나씩 가까워지는 그 그래프 위의 점의 y값, 그 y값 알파를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겠다라는 소리야. 알겠죠? 왼쪽 오른쪽에서 같은 값을 갈 때가 수렴이야. 알겠죠? 그래프도 하나 그려볼까? 그래프를 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그래프를 해볼게. 여기 A야.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함수값은 뭐 다른 데 있어도 상관없다. 여기가 알파인 거지 지금. 그치? 이럴 때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은 알파라고 쓰겠다는 소리야. 알겠죠?
자, 그럼 이 알파라는 값을 이 값이 수렴하는가 안 하는가를 생각할 때 이 A에서 함수 값인 FA라는 값, 이 FA라는 값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이 값을 생각할 때 A에서 함수 값, 이 검은 점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알겠죠? 관심이 A에서 함수 값에 관심이 없어. 지금은 단지 A보다 좀 오른쪽 혹은 좀 작은 값, 이 두 점의 함수 값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쪽 너나 이쪽 너나 같은 값으로 가는가, 그거에 그 관심인 거야 지금은. 알겠죠? 알파로 수렴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처럼 왼쪽으로 갈 때는 1보다 좀 작은 걸 넣었을 때는 2로 갔고, 1보다 좀 큰 거 넣으니까 거의 1로 갔단 말이야. 즉 얘랑 달랐단 말이야. 그럴 때는 함수 fx는 x는 1에서 함수 fx는 x는 1에서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하나 빠뜨렸다.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수렴하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야.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야. 당연히 똑같은 말인 거 당연히 알겠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수학 용어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 그게 발산입니다. 발산. 수렴의 반대말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고, 뭐 발산하지 않으면 수렴이야. 발산하면서 동시에 수렴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치? 앞으로 편의상 나는 그냥 요 값을 이럴 때는 이 값을 그냥 엑스타 쓸 거야. 이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발산. 서술은 같으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글로 써야겠지. 역시 이것도 요 검은 점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지 지금. 맞지? 자, 그 다음에 요것은 그냥 딱 봐도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fx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 뭐 이쪽 누나 어차피 다 1로 나오잖아. 이 둘 같았잖아 지금. 그치? 1로 수렴한다겠지? 네.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즉 수렴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얘기였어. 12쪽의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위에 박스 단 거야 지금. 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하는데, 방금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할 때 1보다 조금 작은 것도 넣어봤고 1보다 좀 큰 것도 넣어봤지 않아? 그지? 그래서 1보다 조금 큰 거를 넣었을 때와 큰 거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로 가는가, 또 1보다 좀 작은 걸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로 가는가, 그 얘기를 이제 따로따로 기호로 쓰고 싶은 거야. 즉 얘를 따로 기호로 쓰고 싶은 겁니다.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만 저 뒤로 챕터 하나 넘어갈게. 16쪽 얘기를 잘 하려고 해. 16쪽 거기 보면은 그 맨 위에 박스에 보게 되면 x가 a로 간다 이 뒤에 이 플러스가 붙은 게 있고, 또 x가 화살표 쓰고 a 마이너스 붙은 게 있거든. 이 둘의 뜻이 뭐냐면, 그래프상에서 어딘가 a가 있다고 칩시다. 어딘가 a가 똑같이 합시다. 따로따로 나갈까? 어딘가 a가 있는데 x가 a 플러스라는 말은 이 x는 a에 하나씩 가까워지긴 하는데 a보다 조금 더 큰 이런 느낌이야. 아까 여기 같으면 1로 다가가는 느낌이 이렇게 다가갈 때 이렇게 다가갈 때 두 가지 있었잖아. 그 중에서 1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에 다가가는 느낌인 거야. a보다 조금 큰 값 이런 느낌이지. 아주 조금 큰 값. 그러니까 화살표를 보통 이렇게 x축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편이야. 이게 x가 a의 플러스로 간다 이런 느낌이야. 여기는 이렇게 하는 느낌이겠죠. x가 a 마이너스. 화살표를 뜻하는 것은
사실은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오른쪽 점 왼쪽 점을 읽으면 제일 바람직할 수 있는데 그래프에서 약간 화살표를 그려서 어느 점으로 향하는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이렇게 딱 x 값을 두 개를 이렇게 모일 때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다가가는 모양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 x 값이 1보다 좀 작은 값을 띄면서 다가가게 되면 이런 점을 차례대로 집어넣게 되면 그래프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늘 때가 이렇게 늘 때야. 그래프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갈 때랑 향하는 곳이 같은 곳이잖아. 그래서 목적지가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다가가고 있으면은 극한값이 있다.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x가 a 플러스로 간다라고 말하고 정확한 뜻은 x가 a보다 큰 값을 띄면서 큰 값을 가지면서 a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즉 a 오른쪽의 값을 가지면서 하나씩 가까워진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호가 나오는데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의 fx 이 뜻이 x가 a보다 큰 값을 띄면서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얼마나 다가가는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봤으면은 이렇게 가는 느낌이겠지. 큰 값을 띄면서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 1처럼 받아들인 a가. 그래서 얘를 함수 fx에 x를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해. 우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쓸 거 없어. 책에 다 있다. 이 우라는 말은 오른쪽이잖아. 왜 오른쪽이냐? 굳이 말하면 내가 대입하는 x의 값이 a보다 좀 크잖아. 크다는 말은 수직선상에서 a 오른쪽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서 우극한이라는 말 쓰는 거야. 우극한.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a보다 좀 작은 값을 넣었을 때 fx 얼마로 왔는가? 그 얘기는 함수 fx의 x는 a의 좌극한 값이겠지. 그리고 우극한과 좌극한은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각 존재할 수 있고 그 값이 같을 때 우리는 그 값을 수렴한다고 하는 거였죠. 아까 봤을 때. 위에 쓴다 이제 두 번째 줄. 자, 그럼 두 번째 줄에서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아까 필기했던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좌극한의 기호로 써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쓰겠어? 리미트 x가 1로는 가는데 1보다 좀 작은 거니까 이쪽 는 거잖아. 이쪽 1의 좌극한인 거야. 1의 좌극한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가지면서 1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그때 fx는 얼마로 가는가 그 얘기지? 얼마인 거야? 이 그래프 같으면 요걸 넣었으니까 2로 갔죠. 2에 가까이 갔다. 그리고 마지막 값에서는 아까 여기서 이거 좀 작았지만 그 큰 값을 다 계산하고 나면 얼마에 하나씩 가까워지는가 그거만 쓰는 거니까 이 뒤에 뭐 플러스다 뭐 마이너스 같은 건 안 씁니다. 계산을 끝나면 여기는 뒤에가 없어. 왜 거의 2잖아. 얼마에 가까워지는가만 쓰는 거야. 마지막 계산 결과에다가는 비슷하게 또 리미트 x가 1보다 좀 큰 것을 넣었을 때 큰 값을 띄면서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는 얼마에 가까워지는가? 그래 긁어봐. 1보다 좀 큰 거니까 요점 넣은 거잖아. 요점 거의 뭐 이겠죠. 원래 이 플러스 썼지만 안 쓰겠다는 소리야. 플러스를. 그리고 1보다 좀 작을 때 극한값 즉 함수 fx의 1에서 x는 1에서의 좌극한값하고 x는 1에서의 우극한값이 현재 이 두 개 같지? 이거 같잖아. 두 개 같을 때 우리는 한번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야. 만약에 얘가 2고 얘가 3이야. 만약에 3이야. 그럼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까 여기처럼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을 때만 이 기호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극한식을 읽을 때 여기 뒤에 플러스가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뒤에 잘 봐야 돼. 이 뒤에 플러스가 있냐 없냐. 이를테면 이 그래프를 주고 나서 x 1에서의 좌극한 1 마이너스 썼어. 1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읽으면 돼. 2. 1 플러스는 여기 읽으면 돼. 2. 극한 이 없다 그러면 이쪽이 같은 값 가능한 확인하고 같으면 그거 쓰면 됩니다. 알겠죠? 3번부터 할게. 다시 3번부터 합시다. 3번에 비교가 되니까. 자, 3번은
자, x는 1에서 함수 fx의 좌극함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미트 x가 1에 왼쪽으로 갈 때 1보다 작은 값 뛰면서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이쯤이니까 거의 2란 말이야. 2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x는 1에서의 함수 fx의 좌극한값은 2다 이거죠. 또 리미트 x가 1에 하나씩 1보다 크면서 하나씩 가까워질 때 1 플러스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은 이쯤이니까 거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2, 1로 존재하는데 그지? 이 두 개가 같지는 않아서 우리는 여기서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fx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쓴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겠다는 소리야. 발산한다는 소리죠. 여기 두 번째로 또 마저 가면 여기서도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가 할 때 fx 얼마? 뭐 이 좌극한이도 우극한이도 둘 다 2로 가고 있지 않냐? 그지? 우극한도 리미트 x가 1 플러스 갈 때 fx가 2로 간다. 그리고 둘 다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값이 2로 같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이제 뒤에 뿔만 떼고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2라고 하겠다는 소리야. 마지막 건 니네가 뭐 뻔하지 않겠어? 두 번째 줄에 대해 쓰겠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가 할 때 fx 얼마겠어?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어차피 향하는 점의 y 값은 1이란 말이야.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야. 플러스가 할 때 fx도 1이다. 그죠? 그리고 이 극한 기호를 읽을 때 이 변수가 뭔지가 일단 중요하고 x가 또 얼마로 가는가도 중요하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중요하고 그리고 요 안에 함수식을 이해할 때 여기는 이 x가 변수입니다. 변수. x의 값이 a 하나씩 가까워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같으면은 굳이 fx를 저기 1로 가져볼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갈 때 그냥 1로 할까? 1의 fx 1인데 fx가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fx 대신에 그냥 1을 쓴 거야. 그러면 x가 1로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여기에는 x가 없지. 다시 한번 x가 1.0이든 1.7이든 아니면 마이너스 1.9든 0.99든 이 값은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1이야. 다시 봐봐. 이 식이 사실 x에 뭘 넣어도 1로 나오는 거 아니야. x 값은 뭐 1000을 넣어도 1이고 1000을 넣어도 1 아니야? 0.99를 넣어도 1이고 1.9를 넣어도 1이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x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걸 안 건드려서 1 나와. 내가 식을 안 썼는데 여기도 하나만 해볼까? 요 뜻이 리미트 x가 1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이런 얘기잖아. 사실 함수식이 얘니까 같은 말이지. fx가 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식에 있는 이 x 값이 1에 하나씩 가까워지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1에다가 1에 하나씩 가까운 수를 더했어. 얼마가 되겠어? 이거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극한값을 읽을 때 함수값을 이용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다. 여기가 지금 이 그래프는 쭉 이어져 있잖아. 그치? 여기는 뭐 가다가 중간에 구멍 뚫리고 밑에 함수값 찍고 다시 올라갔잖아. 그치? 극한값을 읽을 때 이 점의 위치는 읽는 거 아니었지? 그치? 그런데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1이라는 이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어. 이 뒤에 뿔목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게 요 식을 fx라고 두는 거야. 그럼 fx가 x-1이라고 딱 두시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x-1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1, 그지? 그리고 나의 관심은 x 이 근처니까 이 근처면 이쯤이겠네, 그지? 그러면 올라가서 뭔가 이런 점 혹은 이런 점에 대한 얘기잖아. 이 하나씩 가까워지는 값에서니까 여기 요 점은 요 점 있고 요 점은 이점일 거 아니야. 화살표로 쓰게 되면 2에서 우극한을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다가오겠죠. 맞아?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1인데 다시 봐봐. x의 값이 2보다 좀 크면서 한없이 다가오시는 게 이런 느낌인 거야. x축에서. 근데 이런 점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넣었어. 이 점을 여기 넣었어. 일로 갔어. 이 점을 넣었어. 일로 갔어. 이 점을 넣어서 일로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점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화살표 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다시 여기 있는 x값을 집어넣었어. 그럼 점은 요거거든? 이 점의 함수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요거 넣었어. 그 다음에 요 점 함수값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넣었어. 함수값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은 이렇게 내려오게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넣을 때 순서대로 넣을 때 그래프의 점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프의 점 y값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어렵나? 그 다음에 x의 값이 1보다 좀 작은 값을 넣었어. 만약에 그럼 점을 내가 2보다 좀 작은 거 요거 넣었다가 요거 넣었다가 그래도 생각해봐. 그럼 점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내가 요 점을 넣으면 2점이고 요 점을 넣으면 요 점일 거 아니야. 요 점을 넣으면 요 점이고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요 순서대로 가게 되면 요 점의 y값 여기죠. 여기죠. 밑에서 올라가는 거거든. 다시 내가 이 함수에다가 x의 값 이쪽에 있는 값부터 순차적으로 넣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그래프에서는 점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은 그 점의 함수값, 즉 y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1쪽으로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좀 크면서 내려온다고. 그지? 지금 뭔 얘기를 하려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계산하고 싶어. 극한값이 얼마인지. 그지? 근데 이 함수는 1차 함수 직선이지? 직선의 그래프가 중간에 가다가 막 이런 모양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올 리가 없죠.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가든가 뭐 지만대로 직선 하나 다 이어져 있잖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직선은. 그럼 내가 이 극한값을 1에서 극한값을 내가 구할 때 열심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요 점이 얼마인지 요 점이 얼마인지를 굳이 따져봐야 될까? 어차피 요 점은 붙어있지 않나? 다시 한번 1보다 좀 작은 값에서의 함수 그 점이나 정확한 1,f1이라는 점이나 1보다 좀 큰 값에서의 함수값이나 그 점 세 개 다 붙어있는 거 아니야? 거의?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할 때 1이 아닌 값에서의 함수값 극한값을 구할 때 1에서 정확한 함수값으로 말을 해도 틀려 안 틀려? 틀리지 않죠. 이 말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 근처에서 x는 이 근처에 분명히 이어져 있잖아. 직선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극한값을 구할 때 x가 2가 아닌 값을 띄면서 이 하나씩 가까워지는 그 상황을 해결할 때 그냥 2, 몇인지를 읽어도 상관없지 않겠냐 이거야. 안녕하세요. 무슨 책이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앞으로 배울 3차 함수 등등 뭐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유리함수에서도 뭐 정근선이 분명 있긴 하지. 이렇게 있긴 하잖아. 정근선 x는 1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내가 니네한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이런 극한값을 물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y x분의 1을 그리지 않겠어? 이렇게?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런데 나의 관심은 이 y x분의 1이라는 fx x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에 전체가 관심이 없어. 1이 아주 가까운 값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나 가까이 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면 1이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야. 올라가면 이 점이 실제로 2를 넣으면은 1,1로 나오지 않겠어? 이 점이 검은 점이 1,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는 x는 1 근처에서 분명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확히 1,F1이나 1보다 조금 큰 걸 넣었을 때 그 함수값 그 점이나 1보다 좀 작은 값에서 그 점이나 거의 같은 점이잖아. 이거는 돋보기를 확대해봐. 자, 선생님 이게 한 0. 몇 cm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내 눈에 보이라고 내가 떨어뜨린 것이고 이것은 거의 붙어 있는 거야. 확대했을 때도 계속 그 느낌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어차피 붙어 있는 점인데 이 두 점의 함수값을 읽을 건데 그래프까지 그려야 돼? 그냥 1, 몇인지 그거 읽으면 되잖아. 함수값. 이해돼? 그래서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야. 그래서 나중에 대입. 연속인 부분에서의 극한값은 어차피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같은 값이 나올 것이고 함수값과 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극한값을 계산할 때 함수값을 대체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니네한테 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 x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4로 갈 때? 4로 갈 때. y는 루트 x 그래 열심히 그렸어 열심히 이렇게. 근데 나의 관심은 4일 때야. 4일 때. x가 4가 아니면서 4에 하나씩 가까워지고 싶거든. 그러면 4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왼쪽 4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든. 같은 점으로 모이는 건 확인되지. 그 점이 얼마나 모였겠어? 이 그래프가 y 루트 x니까 4를 집어넣으면 2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보다 좀 작은 걸 넣었을 때나 4보다 좀 큰 걸 넣었을 때나 어차피 2로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2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그래프까지 그려야겠냐고 지금. 그냥 어차피 무리함수는 x 안 그려봐도 4 근처에서 끊어졌을 리가 없잖아. 이어져 있잖아 쭉 쭈루룩 선으로. 그러니까 4에서 함수값 검은 점의 함수값을 읽으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는 무엇이냐? 여기처럼 내가 지금 x는 1에서의 극한을 확인하고 싶거든? 1에서? 근데 이 함수는 x가 1이 아닐 때는 이 함수를 쓰고 1일 때는 1 하라며. 이거는 강제로 이 검은 점의 위치를 정해놓은 거 아니야. 여기가 만약에 4였다면 이 검은 점을 여기 아니고 4에다 찍었을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은 1에서 극한값을 계산할 때 1에서 함수값을 읽으면 안 되는 거지. 맞죠? 1 근처에서 이어져 있을 때 여기는 끊어진 거잖아 지금. 이어진 게 확실하다면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편하겠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하는데. 알겠죠? 그럼 이것도 1 오른쪽과 왼쪽에서 함수식을 강제로 분리해놨잖아. 이런 함수를 우리가 범위가 나뉜 함수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x 1에서 극한값을 따지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F1로 계산하면 되겠냐고 지금. 안 되죠. F1은 정확히 여기다 넣어가지고 1 넣으면 1 나올 거니까 이 검은 점을 읽겠다는 얘긴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극한값을 계산하고자 하는 그 근처에서 요놈의 함수가 이어져 있는 게 확실할 때는 그냥 2를 대입해서 F1로 구해도 된다고. 알겠죠? 왜 그래프를 계속 그려서 하려면 얼마나 짱나겠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룰 극한식들이 그래프를 못 그리는 함수들도 수득할 텐데 3차 뭐 4차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야. 여기 잠깐 또 지우고 밑에 아까 5번부터 잠깐 좀 가볼게. 5번이 fx가 가우스 x였지? 가우스 x의 뜻 정도는 뭐 거의 외우고 있을 거야.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죠?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알고 있지? 그러면 가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식 하나만 공식? 자, 이 정도는 알고 가야죠. 가우스 x가 n으로 나왔다면 그 말은 x의 범위 준 거지? x가 어떤 범위 들어가야 돼? n 이상이면서 n 플러스 미만이 돼? 이 정도는 알지? 가우스 취했는데 3 나왔다 생각해봐. 그럼 x가 어디 있겠어? 3 이상 4 미만에 들어있겠지. 3점 몇 그러니까 가우스 계산해서 3 나왔지 않겠어? 맞지?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이 함수를 살짝 이쪽에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쓸게.
x의 값이 뭐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0까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때는 가우스 x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은 왼쪽 정수 찍을 거니까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0 이상 x가 1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의 값은 0으로 나오겠지? 우리 정수 부분할 때 그 얘기랑 똑같아. 1 이상 x가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가우스 x의 값은 1로 나올 거 아니야? 점점점점 이런 느낌이지? 색감만 한 겁니다. 자, 그럼 가우스 x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0, 1, 2, 1, 2, 3 마이너스 1 합시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0 살 때, 마이너스 1부터 0 살 요 사이에다가는 점선도 좀 그리자. 마이너스 1부터 0 사 여기다가는 가우스 함수의 식이 y는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란 소리지. 이렇게 괜찮아? 근데 점 잘 찍어야지. 왼쪽이 등호, 오른쪽이 빈 동그라미니까 왼쪽이 검은 점이고 오른쪽이 빈 동그라미야. 이거 잘해야 돼. 그치?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가우스 값이 y는 0을 그리라 소리니까 여기다 찍 그릴 거야. 왼쪽 점, 오른쪽 빈 동그라미. 그 다음 여기도 1에 그릴 건데 왼쪽 점, 오른쪽 빈 동그라미.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교수님 가겠지 않겠어? 그치? 이런 함수가 지금 가우스 x 그래프야. 보다시피 모양이 약간 계단형 그래프지? 계단. 층이 나뉘잖아. 층이 갑자기 가다 점프 팍 뛰잖아. 마이너스 타고 가다 갑자기 점프 뛰어서 가잖아. 이렇게. 아까 여기 이런 느낌이잖아. 층이 아니고 있잖아. 양쪽에 층이 서로 다른 값으로 향하잖아. 양쪽에서. 그치? 그 외에 뭐 1.5라거나 1.7이라는 다 어차피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가우스 x 그래프가 대표적으로 이게 끊어진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가우스 x에 관한 극한을 계산할 때 x의 값이 정확히 정수로 가는 0이나 1이나 2, 3으로 가는 정수로 가는 때는 조심해야겠지.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조사해가지고 써야 될 거고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봐도 여기서 한 학습해라. 학습. 자, 뭐랄까 여기다 그냥 간단. 자, 여기다 합시다. x는 정수에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수에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그냥 봐도 알잖아. 층이 나뉘는데 어떻게 극한이 존재하겠어. 양쪽 다 서로 다른 값으로인데. 근데 정수가 아닌 곳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정수가 아닌 것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잠깐만 이건 밑에 아까 칸 3개 있지? 거기 합시다. 이 그래프에서 F1 몇이야? F1은 1을 집어넣으면 검은 점이니까 1로 읽어진단 말이야. 실제로 여기다 1을 넣어도 알아. 함수값이니까 1 넣으면 가우스 1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거 좀 커서 F에서 1 플러스 넣어봤어. 1 플러스. 뭐 그래프에 봤을 때는 한 이쯤 되는 값 넣은 거니까 요 점이니까 당연히 1로 읽겠죠. 여기서도 그냥 살짝 1 플러스니까 한 1.0000 생각해봐. 가우스점 당연히 1이겠지. 식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에서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초반에는 내가 극한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하고 있는 거다. 조만간에 그래프 없이 식으로 다뤄야 돼.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어서도 많고 그래프를 그려서 가려면 오래 걸리니까. 알겠죠? 자, 이거 얼마로 본다? 1보다 좀 큰 거 넣게 되면은 거의 1 아니야. 그냥 똑같이 1이잖아. 근데 F에다 1보다 좀 짠 거 넣어봐. 1보다 좀 짠 거 넣게 되면은 이거는 여기잖아. 여기 그냥 여기 0으로 읽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 다르잖아. 이거 좌극한 우극한 다르잖아. 그러니까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는 또 리미트 좌극한 x는 1의 왼쪽으로 다가갈 때 1만 했을 때 fx의 값은 0으로 가고 또 리미트 x가 1 플러스 갈 때 fx는 1로 간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뿔없이 fx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x a 근처에서 이어져 있는 그래프 대표적으로 다항함수야. 1차, 2차 상수함수 이런 거. 그치? 다항함수들은 x가 뭐가 돼도 항상 이어져 있잖아. 그런 것의 극한은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고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좀 끊어져 있는 그래프 있잖아. 대표적으로 가우스 x. 그다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도 있고 유리함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가우스 그래프와 절대값 포함된 함수와 유리함수 그 세 가지는 끊어져 있을 수 있거든. 조심해야 돼. 알바 공부 알바 해가지고 네, 고생해. 알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리미트 x가 2분의 3으로 갈 때 가우스 x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계산하라고 문제를 딱 냈어. 가우스 x 그래프 뭐 한 번쯤 본 사람도 있겠고 뭐 처음 제대로 그려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가우스 그래프는 이게 뭔가 갑자기 아까 확확 뛰어 올라가는 곳이 정수에서만 그래. 안 그래? 그럼 요거 2분의 3 근처 보라고 했잖아. 2분의 3 근처는 이 근처 아니야? 2분의 3? 그래프에서는 이 근처 보는 거 아니야? 이 근처? 확대해가지고? 그럼 얘보다 좀 큰 거나 작은 거나 같잖아. 아, 이 근처는 이어져 있잖아. 굳이 그래프 그릴 거 없다. 집어넣어라. 가우스 2분의 3으로 처리해라. 1. 이해? 가우스 함수가 계산 형태로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곳이 끊어진 곳이 이 x가 정수일 때만 그렇다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이어져 있다니까? x가 정수일 때만 끊어져 있고 그 외에는 이어져 있어 다. 그런 구간에서조차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까 7번째 그래프요. 좀 쉬었다 가긴 해야 되는데 7번째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자. 6번째부터구나. 6번부터 잠깐 쉬는 시간. 오늘 수업은 40분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애들 좀 끝나고 기다리라고 하고 기다리고 여기는 40분까지. 추운데 좀 올려주시면. 아 추워? 현지도 추웠어? 저는 따뜻한. 채윤이 좀 추워? 조금?